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무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살펴볼 건데요. 요양보호사 기출 예상 문제 2019년 표준교재 개정판 중에 요양보호 강론 문제풀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제풀이 1, 2부를 참고하셔서 추가적으로 시험 적중 예상 문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항상 하시는 거 있으시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 한번 다 맞춰봅시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우리가 봤던 이론들에 대한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출제될지 살펴볼게요. 1번,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가,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잠금 장치를 한다. 정답은요? 네, 그렇죠. 정답은 5번 라, 가, 다, 나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휠체어 접는 법인데요. 지금 그림에 나온 휠체어는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서 이 지금 그림에는 사실상 이 팔걸이를 접는 휠체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잠금 장치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발을 두는 곳이 접혀야 되니까 이 발받침대를 올려줘야겠죠. 자, 세 번째는 시트를 위로 들러 올리고요. 마지막에 차에 싣기 전에 이런 팔걸이를 잡아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라, 가, 다, 나가 되겠죠. 그림처럼 보시다시피 중간을 들어 올리면 휠체어가 접어지고요. 그 전에 이 발받침대들이 올라가 있어야지만 접었을 때 서로 겹침 없이 접혀집니다.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좀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휠체어 접는 법이 조금 다소 헷갈리시다면 가까운 종합병원 같은데 휠체어 보시고요.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랄게요. 휠체어 펴는 법은 양 옆에 기둥, 이 쇠가 있어요. 이 알루미늄이. 그 양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펴집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언덕 내려오기 2. 문턱 내려갈 때 3. 울퉁불퉁한 길 4. 오르막길 올라갈 때 5. 문턱 오를 때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자, 여기서 묻는 질문이 뭐죠?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상황을 묘사해 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어떤 거요? 옳은 거요. 언덕 내려오기는 어떻게 오냐면요. 뒤로 돌려서 뒷걸음으로 무게가 무거울 땐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문턱을 내려갈 때는 어떤 걸까요? 뒤로 돌려서 뒷바퀴부터 내려온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설명이고요. 이렇게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만 쭉 이동하는 상황은요. 뒷바퀴만 이용해서 이동하는 상황은 대상자가 진동을 덜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4번은요. 무겁거나 경사도가 높을 때 이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 얘기가 나올 거고요. 발로 조심스레 눌러 앞바퀴를 들고 간다, 잠시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문턱을 오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로 휠체어 뒷부분을 조심스럽게 눌러서 앞바퀴를 들고 올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한다. 2. 대상자의 마비 측 옆에 선다. 3.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4.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5. 대상자의 휠체어 뒤에 선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마비 측 옆에 선답니다.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 보호자의 위치를 묻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옳은 걸 묻는 거예요. 대상자의 마비 측 옆에 서는 거는요. 우리가 마비 측 옆에 서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하면서 대상자를 옮겨줘야 돼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대상자를 옮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로 옳은 것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그 다음을 찾는 거예요. 1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지지해준다. 2번. 휠체어의 양쪽 발 받침대를 세워 올린다. 3번. 대상자의 어깨와 머리를 지지하며 들어 올린다. 4번. 대상자의 엉덩이는 앞으로 두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지지하게 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휠체어의 양쪽 발 받침대를 세워 올린답니다. 자, 휠체어에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방법 중에 이 휠체어에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이동 방법 중에 이 순서 다음에 올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휠체어를 잠금 장치를 했다면 그 다음은 바로 발 받침대를 세우는 거예요. 만일 잠금 장치를 한다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거 가로 해주고 두 번째 거 양쪽 발 받침대를 세워 올린다로 나온다면 우리는 잠금 장치를 잠근다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침대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동변기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침대로 대상자를 옮기는 방법일 수도 있고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대상자를 옮기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둘 다 휠체어에서 이동을 한다면 첫 번째는 잠금 장치, 두 번째는 발 받침대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구부러진 각도로 사용합니다. 그 각도로 옳은 것은 1. 15도 2. 20도 3. 30도 4. 40도 5. 50도 정답은요? 네, 정답은 우리가 3번 30도죠. 우리가 묻는 문제는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 구부러진 각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 휠체어 사용 방법, 휠체어 사용 방법 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오른쪽에 느낌표 표시에 추가 내용 챕터를 표시를 해 놓을게요. 나중에 이쪽을 들어가셔서 따로 보셔도 되고요. 자, 30도 팔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보행기는요. 대상자의 둔부 높이 지팡이도 동일합니다. 대상자의 둔부 높이에 두는데 만일 질문에 신발을 신고 섰다면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팡이 같은 경우는 손목 높이입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보행기와 마찬가지로 둔부 높이거든요. 원래는 구부러진 정도도 이렇게 30도 정도 보행기도 앞으로 몸을 다 숙여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행기 그림은 여긴 없지만 앞으로 다 보행기를 숙여서 하는 거 아니라 지팡이처럼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약간 세워서 팔이 약 30도 정도로 구부러진 상태로 보행기를 이용하시는 게 올바른 자세예요. 자, 그것과 동일하게 지팡이도 30도 정도 구부러진 팔 모양을 두고 이렇게 지팡이를 둡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신발. 이 신발을 신었다면요. 이 지팡이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신발을 신었다면 우리 손목 높이 정도 된다. 아까 보행기를 사용할 때도요. 보행기 같은 경우도 둔부 정도의 위치까지 온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나 둘 다 둔부의 위치로 오는데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었다면 손목 위치까지 온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려고 할 때 보행법 순서는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가고자 할 때를 물어보면서 그냥 편마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행법 순서를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런 식으로 적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 개를 더 꼬았습니다. 왼쪽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편마비인데 왼쪽이 불편한 편마비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해요?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보행법 순서는 어떻게 될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어땠죠? 마비된 다리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 건강한 다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편마비는 마비된 다리가 어디예요? 왼쪽 다리죠. 그쵸? 그리고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 다리니까 1. 지팡이를 먼저 내딛고 마비된 다리를 내딛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내딛죠. 자, 계단을 올라가려고 할 때는 반대가 되겠죠. 건강한 다리가 먼저, 마비된 다리가 나중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7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염물은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배출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의류는 함께 세탁한다. 3.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4. 장갑은 끼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 손은 씻지 않아도 된다. 5. 피가 묻은 의복은 찬물에 혈흔 제거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피가 묻은 의복은 찬물에 혈흔을 먼저 제거한 후 더운 물로 헹구는 거예요. 자,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거요? 옳은 것이요.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게요. 자, 같이 배출하는 게 아니라 오염물과 일반 쓰레기는 따로 배출하는 거고요. 배설물이 묻은 우유랑 일반 우유는 함께 세탁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세탁하는 겁니다. 세면대에 버리는 게 아니라 위생적으로 따로 처리하는 거고요. 장갑을 끼고 배설물을 만졌다 하더라도 꼭 손은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아도 된다가 틀린 거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넘어갈게요. 8번.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놓은 후 사용 전 소독한다. 2. 흡인병은 이틀에 한 번씩 깨끗이 닦아 쓴다. 3. 컵은 냄비에 물을 약간 붓고 10분간 끓여 쓴다. 4.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2일 1회 깨끗이 닦는다. 5. 용기에 담긴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놓은 후 사용 전 소독한다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 위생관리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요?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틀린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요. 흡인병을 이틀에 한 번씩 씻는다 그랬는데 아니죠. 매일입니다. 약간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충분히 물을 붓고 끓여 쓰는 거예요. 흡인병을 2일 1회 깨끗이 씻는다 그랬는데 1일 1회 깨끗이 씻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용기에 담긴 물이 아니라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다 씻는 것이 정석입니다. 기억하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능하다면 문턱은 그대로 둔다. 2. 침실의 야간 등은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꺼둔다. 3. 욕실 바닥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도록 한다. 4. 대상자를 위해 침대는 높게 유지시킨다. 5. 계단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계단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거죠. 계단뿐만 아니라 손잡이 사용도 권유되고 있습니다. 자, 낙상 예방을 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옳은 것은. 그럼 나머지는 뭐가 틀렸나 볼게요. 문턱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없애는 게 좋습니다.
야간에 눈부심 방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침실의 야간등은요, 가급적 켜두는 게 좋아요. 자, 물기를 자연 건조되도록 계속 기다리면서 말리는 게 아니라요. 욕실의 물기는 특히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를 위해 침대를 높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복지용구 중 대여와 구입이 모두 가능한 복지용구는 무엇인가? 1. 안전 손잡이 2. 이동변기 3. 목욕 의자 4. 욕창 예방 매트리스 5. 욕창 예방 방석 정답은요? 너무 쉬웠죠? 자, 모두 가능한 복지용구예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최근에 바뀐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매가 불가능하고 대여만 가능했던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구매와 대여가 둘 다 가능한 제품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제품들은 특히나 더 기억을 하고 외워놓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동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이동변기의 내구연한은 1년이다. 2. 이동변기는 소독약을 사용해서 닦으면 안 된다. 3. 앉기 편할 수 있도록 팔걸이와 등받이는 없앤다. 4. 좌변기 시트에 양발을 올린다. 5.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였는데 조금 쉬웠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게요. 복지용구 중에 이동변기는요,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제품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때 물론 내게 맞는 걸 사시는 게 좋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튼튼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더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겠죠. 자, 2번 이동변기는 소독약을 닦아서 사용해서 닦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이동변기는 소독약을 사용해서 닦아도 아무 문제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소독약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팔걸이와 등받이 없애는 거 아니에요.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변기에 앉으실 수 있으십니다. 좌변기 시트에 양발을 올린다 그랬는데 시트에는 올라서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복지용구는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금액도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였죠? 요양보호 강론, 이 요양보호 강론 파트 문제풀이도 1, 2, 3부로 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이니까요. 더 집중해서 한 번씩 더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요양보호를 공부하는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아래 동그라미를 눌러주시면 구독이 되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